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해주는 닥터 윤입니다. 어제 12월 14일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탈원전 기조가 생기면서 원전주가 폭락을 할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안감과 함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체코 원전 계약했던 것들이 취소가 되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들 때문에 생긴 불안감에 의해서 만약에 월요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투매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투매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최저점에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매도가 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인데요. 이번 주말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월요일은 장이 조금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리 원전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에 시장에 만연한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마지막 개미털기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임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눌러주실수록 영상이 여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탈원전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탈원전을 외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이 계속 탈원전을 외칠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EU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적인 흐름이 됐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원전을 외쳤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AI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많은 공장들도 요즘은 자동화를 하면서 기계나 로봇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전력을 사용하는 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듣잖아요. 미국, 중국 이러한 거대국을 제외하고도 북한, 대만 등등과 같은 경우들을 보면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 나고 하는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전에 신재생 에너지를 주장했었던 이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유럽 국가들마저도 지금은 원전 붐이 계속 일어날 정도로 유럽도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날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이 11월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북유럽 쪽에 둥켈플라우테라고 하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둥켈플라우테가 뭐냐고 하면 독일어로 어두운 침체를 의미하는데 햇빛과 바람이 거의 없는 그러한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40%에서 50%대의 신재생 에너지 발생률이 있었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11월에 둥켈플라우테가 발생을 하면서 19%대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풍력과 태양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풍력 같은 경우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바람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둥켈플라우테가 오면서 바람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이 풍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많이 끼기 때문에 태양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 태양열로 발전하고 있는 전력량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둥켈플라우테가 최근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긴 했는데 이게 최근으로 오면서 그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한번 진행이 됐을 때 이 지속시간마저도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 11월 달에 이 둥켈플라우테가 발생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발생 비중이 줄어드니까 뭐 해야 돼요? 갑자기 화력발전 늘려야 되잖아요. 화력발전 늘리고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전기 많이 쓰는 대형 공장들 다 임시로 중단시켜서 셧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니까 이웃 국가인 프랑스한테 이 프랑스는 지금 원전 국가죠. 프랑스는 원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국가인 프랑스한테 전력을 급하게 사와가지고 겨우겨우 대응을 해서 정전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체코,
뭐 프랑스 점점 이 둔켈플라우트라는 현상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프랑스도 전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체코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원전 2기를 계약을 하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생각하면 이 유럽 국가들도 지금 친환경 에너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국가에서 전력 발생이 안 돼서 전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완전 재앙입니다. 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쓰고 있는 전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불편함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정전 사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원전이랑 이 SMR, 소형 원전이라고 하죠. 이 SMR밖에는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한 공감대가 이 유럽 쪽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썼던 뭐 스웨덴, 이탈리아, 뭐 스위스, 이제는 다 탈원전 포기하고 원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우리랑 얼마 전에 계약했었던 체코, 뭐 프랑스도 원전 더 지을 거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우리나라 와서 얼마 전에 원전 보고 갔죠. 그리고 뭐 네덜란드, 뭐 폴란드도 원전 2기 뭐 계약할 걸로 예고되어 있고, 루마니아도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SMR 6기 수주 넣었죠. 또 슬로바키아도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럽에서 원전 붐이 이만큼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원전 붐이라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가속도가 더 붙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유럽 말고도 이제는 가장 중요한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원전이랑 그리고 이 SMR,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에너지 장관 자체를 SMR 기업인 오클로의 이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취임을 시켰잖아요. 대놓고 원전 하겠다는 거죠, 이거.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원전 SMR 관련된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원전 섹터, 뭐 SMR 섹터가 망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뭐 대한민국이 탈원전 하겠다? 이딴 소리 말도 안 돼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원전 해야 된다 하면서 원전 잘하는 나라 어딨지? 하다 보면 찾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안 한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망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안 관련해서 한번 다음에 기사를 보시면, 자, 원전 생태계 지원 삭감 사실일까라는 뉴스가 12월 13일 오후 1시 20분경에 나왔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금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밑에 내용 이어서 보시면 산업부의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다. 체코 원전 지원 사업은 183억 원 전액 통과됐고, SMR 관련해서도 54억 원, 그리고 SMR 기술 개발 관련해서도 329억 모두 삭감 없이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삭감된 예산들은 일부 다른 항목으로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SMR 기술 중에 하나인 차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하는 이 SF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70억에서 7억으로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개발 중인 기술이고 현실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만큼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 라는 그 금액을 낮췄다는 거지, 실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전에 관해서는 낮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셨듯이 예산한도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를 거쳐서 예산에 대해 줄인 부분이 전혀 없고, 그 줄인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의 차세대 원전 기술에 있어서 그거에 개발하는 금액을 일부 줄인 게 전부예요.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사실상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 설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SMR 관련해서 최고의 기업이 어디야? 하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심지어 JP모건에서 말했잖아요. 아시아의 SMR 파운더리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완전히 무산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하락을 만들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7월 18일 이날 체코의 원전 2기를 수주하기로 했던 이 계약 받았었을 때 이미 주가는 3만원을 뚫고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잘 상승하다가 갑자기 지배구조 개편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원전주들 다 잘 가고 앞으로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 생기면서 주가 좀 잘 회복하나 했더니 또 정치적인 이슈 생기면서 또 이렇게 주가 하락했죠.
근데 지금 어제자로 이 정치적인 리스크도 해소가 됐잖아요. 이제는 바닥 다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갈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간에 다 와서 이런 불안감을 이용한 한 번 더 털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버린다. 앞으로 다신 잡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이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논외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나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탄핵이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 지금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9인 체제여야 하는데 지금 6인입니다. 현재 그 3인이 모자른데, 만약에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6인 체제인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6인 전원이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해서 탄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집권할 거라는 리스크 자체부터 없어지면서 그걸 트리거로 원전주가 가게 될 엄청 큰 분위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원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탈원전을 한다 이런 고집은 절대 부릴 수 없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전 SMR에서는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준은 끊이지 않고 뭐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냥 하던 대로 잘 할 거니까 원전은 가게 될 거고요. 예산 삭감한 거 전혀 없었고,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흐름이 원전을 다시 해야 되는 쪽이다라고 하는데, 그 원전 할 거면 어디가 잘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좀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전과 이 SMR이 글로벌적으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잠깐, 뭐 내일 모레까지 잠깐 하락 나오면서 여러분들 턴다고 할 때 그거 못 버티고 던지게 되면 다시는 주술 수 없는 그런 가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흔들리시지 마시고요.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익들 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판단 잘 안 되고 난 흔들릴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럴 때 제 소통방 이 위에 있는 번호 이 010-5810-5180으로 문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방에 초대해드리는 링크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잘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잘 가고 나서 3만원 뚫고 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전의 박스권인 3만원 뚫고 나면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어서 주가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팔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나서는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러한 매도 타점들도 다 잡아드리는 거 도와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좋은 내용들 다 무료로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큰 수익 다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연말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 출시하는 거 다 알고 계신가요? 이 오징어 게임 1이 굉장한 흥행을 이루면서 오징어 게임 2까지도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미디어 관련해서 이러한 대박 시리즈물 혹은 뭐 영화, 드라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뭐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제작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혹은 투자사와 협업을 했다 등등으로 실제로 있는 이러한 빅 이슈에다가 자기네 기사를 살짝 얹어서 호재거리 만들어 놓고 주가 확 올려서 털어먹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소액으로 자 주말에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는 용돈벌이 하시라고 이런 종목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진짜 너무 많이 말고 진짜 여유 있으신 분들 그냥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만 이렇게 넣어두시면 그래도 연말까지 작게는 40%에서 뭐 많게는 100%대까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저한테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선물로 두산 에너빌리티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무료 소통방과 함께 이 해당 종목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요. 이거 꼭 받아가셔서 연말에 작지만 그래도 수익 보셔서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뭐 좋은 곳,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닥터 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